지난 2018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하고서 이번에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싱글 차트 핫백 1위에 올라 빌보드 양대 메인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열풍을 끌어모으며 7주간 2위에 오른 바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방탄소년단은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첫 주차에 핫백 1위에 등극했는데 빌보드 역사상 이 같은 기록은 총 42곡에 불과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셀링 디온, 아델 등 전 세계적인 스타들의 곡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이뿐만 아니라 공개 직후 세계 104개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 차트에도 1위로 진입했습니다. 또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1억 11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역대 유튜브에 게시된 뮤직비디오 가운데 24시간 최다 조회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기록에 미국의 한 K-팝 팬은 이제 K-팝은 독특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K-팝이 이렇게 문화라고까지 인정받는 데는 방탄소년단의 역량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놀랍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 안에 진정성 있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하여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고민과 갈등, 고통 등을 노래하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 때 활력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이너마이트의 가사에는 인생은 꿀처럼 달콤하고 반짝이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도시를 빛으로 물들이겠다며 삶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BTS는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이 노래에 담겨있는 희망차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성공은 서구권 리스너들의 비서구권 아티스트를 향한 시각의 패러다임이 전복된 것과 다름없다며 이 시점에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중 하나임을 부정하는 것은 일부러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핫백 정상을 차지한 것의 가장 좋은 부분은 값싼 수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서구권 아티스트를 이겼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K-팝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천편일률적인 상품 같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여타 그룹처럼 신선한 음악과 놀라운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BTS는 환상이 아닌 현실을 노래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음악으로 소통해왔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BTS는 어떻게 세계를 장악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BTS의 메시지와 공감대 형성을 주목한 바 있습니다. 이 매체는 리더 RM은 미국 래퍼 웨일과 함께 행동주의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노래를 녹음했고 슈가는 자신의 우울함을 다룬 믹스테이프를 발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고통, 불안, 걱정 등과 관련된 메시지를 수많은 은유와 문화적 증거와 함께 뮤직비디오와 누리 소통집에 담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타블로이드판 대중지 일간 미러는 BTS의 가사는 정치, 왕따, 정신건강,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며 가사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독일 디벨트는 그들은 작사도 직접 한다. 이는 K-팝 혁명이라고 여겨진다. 그들의 가사는 젊은이들의 진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자신감, 우울감에 대해 노래한다. BTS 팬들은 그들의 가사에 매우 감명받으며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든다라는 그들의 메시지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BTS는 K-팝의 지평을 넓혀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K-팝이 인기를 끌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K-팝에 매료되는 것을 미국의 기성세대들이 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미국 팝 음악에는 성적인 것과 폭력적인 가사들이 더욱 심하게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팝 음악에 주로 담기는 이야기는 섹스, 약물, 돈과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K-팝은 건전하고 참신한 주제로 해외 팬들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한국적 정서도 반영되었습니다. 한 미국의 중년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 미국인들은 K-팝은 청년들의 건전한 문화라고 생각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K-팝을 통해 약물이나 술처럼 나쁜 것이 아닌
행복하게 춤추고 아름답게 노래 부른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시위에서까지 K-팝 콘텐츠에 담긴 순수성이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분석되었습니다. K-팝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을 평화롭게 낼 수 있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레에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자 2달 넘게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이 K-팝 응원단을 시위의 배후를 지목하자 칠레 K-팝 성원자들은 평화 거리 시위로 응답했습니다. 최근 K-팝은 이처럼 서방 국가의 젊은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고 춤추게 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많은 일들을 하게 했다며 높이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칠레 프로덕션 컴퍼니의 곤잘로와 가르시아 프로듀서는 내가 다른 장르에서 볼 수 없는 K-팝의 특징은 순수성이다 라며 K-팝 공연장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K-팝 소비자들, 성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아주 건전하다며 다른 락 콘서트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적 행위들이 K-팝 공연장에서는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의 성공에 대해 이웃나라 일본도 열광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BTS 전 빌보드 핫100에 올랐던 가수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1963년 일본 가수 사카모토 규의 스키야키가 빌보드 핫100에 오른 바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J-팝은 2000년대 들어 점점 쇠퇴했는데 반면 한국의 K-팝은 점점 성장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BTS의 빌보드 핫100 1위는 K-팝의 높아진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BTS의 빌보드 핫100 1위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부러움을 드러내며 놀라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앞으로 K-팝이 세계 제패하는 것과 일본의 쓰레기 같은 음악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과는 격이 다르지 않나. 사카모토 규를 언제까지고 언급하는 열등민족은 쓰레기다. 이미 미국인도 기억 못할걸. 일본인은 IT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일본은 한국에 너무 지고 웃었다. 싱글 차트에서 1위는 굉장하다. 지금이라면 징병 면제 탄원 통과되지 않을까. 지상파에 나와 노래하고 라이브 방송에 나오면 의익도 얌전해진다니까. 내두익 한국의 패배 계속하고 있는데 정신 괜찮은가. 정치하는 별개니까 솔직하게 한국 문화는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 일본은 한때 아시아의 문화 강대국이었고 지금도 독일, 영국보다 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J-팝은 196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발전하며 1990년에 최전성기를 이뤘습니다. 일본의 가수들은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국가에까지 진출해서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중고교생들이 워크맨을 이용해 엑스제팬, 스마프, 아라치 등 일본의 대중가요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J-팝은 몰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오프라인 음악시장의 쇠퇴, 히트가수 소멸 같은 악재가 겹쳐왔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음원 시장이 커져가는데도 일본은 오프라인 CD 판매에만 의존하고 지식재산권에 집착해 유튜브 등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데 K-팝은 오랜 트레이닝을 거쳐 완성형에 가까운 프로급 아이돌을 배출하며 유튜버와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전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제 K-팝 문화는 전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위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K-팝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가 만드는 새로운 문화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그의 이름과 얼굴은 참여한 작품에 비해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케이스로 생각되는데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누구나 기억할 법한 명대사를 남긴 골룸과 혹성 탈출의 시저, 그리고 킹콩의 킹콩,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면 각각의 역할이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은 1등 공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로 모두 앞서 언급한 영화배우 앤디 서키스가 맡아 연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앤디 서키스는 얼굴 없는 배우 혹은 CG의 1인자 등의 별명이 붙기도 하는데, 특히 세상에 공개된 지 벌써 15년이나 흐른 지금 다시 봐도 재밌을 것 같은 피터 잭슨 감독과 나오미 왓츠, 잭 블랙, 에드리언 브로디 주연의 모험 판타지 액션 영화 킹콩에서 앤디 서키스가 맡은 킹콩 역은 실제로 멸종 위기 동물에 해당하는 마운틴 고릴라를 모델로 해서 창조된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마운틴 고릴라의 경우 이름처럼 해발 고도 2300에서 3500m 정도의 산악지대에 주로 서식하는데, 현재는 콩고, 우간다 등에 걸쳐 펼쳐진 비룬가 산맥에서 주로 관찰되며 한 나라에서는 화폐에도 등장할 만큼
중요한 동물로 여겨지는데 이 나라는 바로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프리카의 심장이자 고릴라 대국이라 불리는 르완다입니다. 14세기경 르완다는 투치족이라는 부족이 주도적으로 통치하다가 독일과 벨기에 등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특히 벨기에가 식민 통치를 하던 당시 약 14%에 불과하던 투치족을 관리자로 삼아 85%로 다수였던 부족인 후투족을 가혹하게 통치하는 등 부족 간의 깊은 갈등이 형성됐고 훗날 르완다 공화국으로 독립한 후에도 갈등이 점점 심해지더니 1994년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슬픔의 역사 3개월간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 르완다 대학살이 일어났죠. 그 후 약 10년 뒤인 지난 2004년에는 르완다 내전 당시 100일 동안 자신의 가족을 비롯해 호텔로 피신해온 난민 1268명의 목숨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바탕 감동 영화 호텔 르완다가 제작돼 세상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르완다는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게 되지만 투치족과 후투족, 부족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내전을 겪으면서 힘든 20세기를 보냈는데 지난 2003년 9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폴 카가메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케이스를 경제발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연중 봄 같은 날씨인 상춘 기후와 적절한 강수량 그리고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재의 비옥한 토양을 갖춘 고산지대의 르완다는 한국처럼 산이 많아 1000개의 언덕이라는 별명도 붙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돌파구로 커피 산업과 같은 농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르완다는 현재 매년 7.5% 이상의 경제 성장률로 고속 성장을 보이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문가들은 카가메 대통령의 역할을 주요 기반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늘 경제개발 모델로 한국을 직접 언급할 만큼 르완다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매우 높습니다. 총 인구 1295만 명의 르완다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539명의 누적 확진자와 5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난 3월 중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에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조금 떨어진 부게세라에 위치한 냐마타 국립병원에서는 침착하게 주변의 호텔을 르완다 최초의 코로나19 격리시설로 마련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나흘 만에 발빠르게 격리시설을 마련해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는데 크게 기여한 윌리엄 루타겐과 야마타 국립병원장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연수 경험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타겐과 원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연수생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 그는 한국에서 1년 4개월 동안 한양대의 국가보건정책 역량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지난 2014년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10일 이하의 잠복기가 있어 당시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동료 학생 2명이 2주간의 격리 생활 후 뒤늦게 수업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루타겐과 원장은 처음으로 2주간 격리 대책을 배울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에 머물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병원 시설을 돌아보는 등 한국의 전반적인 의료체계에 대해 꼼꼼하게 관찰하고 분석해 르완다에서 적극 활용하기까지 이릅니다. 르완다에 돌아가고 나서도 평소에 한국의 뉴스를 자주 접하며 한국의 놀라운 아이디어를 참고하고 있는 루타겐과 병원장은 르완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한국처럼 웍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르완다에는 한국에 직접 와서 많은 유용한 것들을 배워 고국에 돌아가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르완다 현지에서 한국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식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SNS에 아프리카 음식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남기는 일이 거의 드문 일인데 이러한 편견을 깨버리는 한국인이 나타나 화제가 됐죠. 그 주인공은 바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음식점으로 성공 신화를 이룬 키자미 테이블의 엄소희 공동대표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그것도 한국인이 아프리카 전통 음식점으로 성공해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류현정 셰프와 함께 차린 키자미 테이블은 아프리카 토속어 중 하나인 스와힐리어로 사회적 밥상을 뜻하는데, 엄소희 공동대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지은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키자미 테이블에서는 아프리카 음식의 기본 틀을 잘 지키면서 맛과 영양면에서 개선한 20여 가지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 맛은 물론 가격, 위생, 인테리어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지 식당과 차별화를 둔 컨셉이 먹혀들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개업한 지 1년 반 만에 르완다의 장관, 국회의원, 외국 공관대사 등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 가수 등이 즐겨 찾는 맛집이자 지역 명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키자미 테이블에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독특한 점이 있죠. 월 매출이 약 5,000달러 수준인 것에 반해 직원 수가 무려 17명으로 식당 규모 및 매출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 엄소희 공동대표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여기서의 성공은 경제적인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엄소희 공동대표는 현지의 청년들에게 식당을 운영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아프리카 음식을 택한 것이고, 현지 식당의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연구해 아프리카 음식을 널리 알리면서 동시에 청년들을 고용해 도울 수 있는 아프리카 전문 음식점 키자미 테이블을 차려 지금의 수많은 직원들을 두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문화가 다소 강한 아프리카에서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아침과 점심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먹다 보니 외식 문화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어 식당이 비싼 고급 서양 식당과 값싼 토속 식당, 이렇게 양극화돼 버렸죠. 시장 조사를 마친 엄소희 공동대표는 그 틈새를 찾아내 적당한 가격에 만족스러운 퀄리티의 아프리카 음식을 전문으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아프리카 음식에 현지인들이